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가 여순특별법 후속 조치와 선박람회 준비, COP 33 유치를 올해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어제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본격적인 3대 핵심 사업 추진과 함께 포용적 보건복지 실현과 차별화된 해양관광 문화도시 조성, 서민경제 회복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올 한 해 여수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권 시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먼저 준비해야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지역의 수건 사업인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를 연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간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 지역 수산업계도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큰데요. 하지만 현직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국 15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수협중앙회장은 91개 단위 수협 조합장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간선제를 조합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회장 선출 과정에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선거인단이 100명도 안 되다 보니 표 확보 경쟁이 과열돼 부정선거와 금품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표권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로 꼽힙니다. 조합원 수가 9천 명이 넘는 여수수협과 18명밖에 안 되는 대형 선망수협의 투표권은 각각 한 표로 같습니다. 온라인 투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투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현행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든지 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전남 지역의 수협 조합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 8천여 명.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전남의 의견들이 중앙에 바로 반영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전남 수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반면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특정 지역에서 회장 선출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큰 조합만 돌아다니면서 자기 공약을 제시하고 능력을 떠나서 조합원 수가 많은 그 권역에만 중앙회장 할 가능성이 많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두고 수산업계 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선거제도의 부작용과 투표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오랫동안 반복된 만큼 적어도 조합원 수에 비례해 수협마다 투표권의 차이를 둬야 한다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덕예지구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덕예지구 431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도시개발 방안 수립에 앞서 오는 2025년 1월까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덕예지구는 인근 도시인 순천시와 경계부로 덕용로와 국도 2호선을 남북으로 접하고 있고 대형 쇼핑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과도 인접한 도시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 간의 인사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는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사국 직원 인사가 타 기관 전입 전출 형식으로 바뀜에 따라 양 기관이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 인사교류를 통해 전입과 전출을 활성화한다는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와 시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입 전출 활성화 외에도 교육훈련과 후생복지, 조직, 복무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관리소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은 기본이고 신입 직원에게 안전모도 없이 고공작업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30여 명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서 퇴사자만 200여 명이 나왔다는 게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순천의 A아파트 단지 정문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10m 고공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던 건 전문 업체가 아닌 입사 17일째 되는 관리소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날 순천은 강풍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궂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안전모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결국 안전을 이유로 들며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 A씨로부터 입에도 담지 못할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명이 예요? 진짜 도끼를 찍어버려. 도끼를 찍어버려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4명의 관리소 직원은 곧바로 일을 관뒀습니다. 분이 얼마나 시끄러운 거예요. 오동의 지하 아주머니께서 튀어나와서 왜 소리 지르냐고. 50평생 이게 처음 들어봐요. 지금. 트라우마도 좀 생기고 사실. 그런데 A씨의 갑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견디다 못해 퇴사한 직원만 최소 200여 명에 달한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A아파트 단지에서 일했다는 한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A씨가 경비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해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시로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씨는 잠을 잘 때도 경비복을 입고 자더라. 그리고 다리를 꼬여갖고 다리를 쭉 뻗어갖고 앉아있는 그것까지 지적을 해요. 식사를 사달라거나 개인 차량을 빌려달라는 등 A씨로부터 무리한 요구까지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기는 벤츠를 타고 다니시러 경비원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잘 썼다는 소리 다 하나도 안 오고 기름도 안 여다주고. 뿐만 아니라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연못에서 누수가 발생해 수백만 원의 수도요금이 나오자 모두 직원들에게 분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세가 보니까 400 얼마 그 정도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욕설을 하면서 네가 이러니까 뭐 안 되네. 애들은 있나 아니지. 돈은 니들이 다 내라. 나는 관리소장이지. 너희 책임은 니네들이 지는 거다.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보통은. A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은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A씨의 인사 조치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소장 A씨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불량해 지적했을 뿐이라며 직원들의 퇴사가 모두 자신의 갑질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 광무동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10여 명은 어제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주택 외벽이 갈라지고 수면장애까지 생기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법적 규정을 넘는 소음과 진동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피해 정도가 심한 가구에는 100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한 상황이지만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는 국내 유일의 한국산 호랑이 박제가 113년 동안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등에 맡겨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학교 측은 교내 역사관 복원이 끝나는 대로 대중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길이 1m 60cm의 호랑이 박제가 초등학교 복도 유리관 안에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1908년 전남 영광 불갑산에서 포획된 암컷 호랑이로 한 일본인이 박제해 유달 초등학교 전신인 목포 공립 심상소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산 호랑이 박제입니다. 저희 학교만 있는 호랑이 박제니까 저희 학교의 자랑이고 졸업을 해도 계속 기억에 맴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복도에 전시되다 보니 눈에 띄게 털이 탈색되는 등 훼손 논란이 일었고 호랑이 박제를 박물관 등에 맡겨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으로 기증을 하면 저희가 이제 보존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기증이 안 된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존하고 있고 동문들의 반대가 많아 외부 기관의 기증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내 오래된 일제시대 건축물을 근대 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해 호랑이 박제를 전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시야공원에서 복원을 해서 상시 정시관으로 만들어서
호랑이 박제를 전시하면 학생들과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113년 동안 학교 복도에 있어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 없었던 한국산 호랑이 박제는 이르면 올해 안에 대중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이달 안에 전 시민에게 2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어제 여수시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오는 21일 전후에 28만 2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569억 원을 지급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지난해 하반기는 지역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고 강화된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많은 지금이 지급의 적기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선고용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여수 백병원 백창희 원장이 최근 발표한 연구 논문이 SCI 국제학술지 3곳에 잇따라 게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은 특화된 어깨 힘줄 이전술을 인공관절 수술에 결합하는 등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백병원은 이전에도 어깨 치료 연구 논문을 미국 정형외과 학회를 비롯한 다수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국제학술지 JSES 등에 등재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총파업 돌입으로 택배 배송 차질이 현실화한 가운데 전국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습니다.